제6장의 감수분열에 관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생물종이 살아남으려면 개체는 생식, 즉 그들과 같은 또 다른 개체를 만들어내야 한다. 유성생식은 한 세대에서 물려받은 형질을 뒤섞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세대를 생성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여러 다양한 종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실은 유성생식이 무성생식보다 유리함을 증명한다. 유성생식은 두 개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로 다른 양질로부터 새로운 조합의 유전자를 생성하고, 둘째, 자손을 생성함으로써 집단에서 개체의 수를 증식시킨다. 부모로부터 유래되어 후손을 생성할 때 결합되는 특별한 세포를 배우자라고 한다. 배우자의 핵은 한 쌍의 염색체 세트만 지니며 이를 반수체라고 한다. 두 개의 반수체인 배우체가 결합하면 이들은 다시 이배체의 염색체를 지닌 세포가 된다. 유성생식의 세대는 개체마다 반수체 대이배체로 유지되는 비율과 지속 시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생식 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두 사건은 감수분열과 수정이다. 감수분열은 유전물질을 반으로 나누는 형태의 세포 분열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감수분열의 결과 정자와 난자가 생성되고 성적 교잡 후 수정이 일어나게 된다. 생식은 두 종류의 세포 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두 세포가 서로 다른 상대방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더 복잡한 개체에서 두 종류의 생식세포는 외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감수분열 결과로 배우자가 되는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한다. 배우자 형성에는 감수분열과 성숙이 과정이 포함된다. 자연계에 있는 많은 다른 감수분열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었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배우자 형성에 관해서만 학습한다. 감수분열을 수행하는 세포도 세포분열은 유사분열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감수분열에서 유전물질은 복제는 한 번 하지만 분열은 두 번 한다. 첫 번째 분열은 생식분열 혹은 제1감수 분열이라 하고 이때 염색체의 수는 반감된다. 두 번째 분열을 동형분열 또는 제2감수 분열이라 한다. 첫 번째 분열 결과 생긴 두 개의 세포로부터 DNA의 내용물이 처음이 양친세포의 반인 4개의 딸세포를 생성한다. 배우자의 생산은 세포질, 세포소기관, 그리고 DNA의 복제 등 세포주기의 시작으로 일어난다. 복제되어 2배가 된 상동 염색체 쌍이 만들어진다. 감기 뒤에 제1감수 분열 정기 1이 따른다. 정기 2 중반의 상동 염색체 쌍은 서로 염색체 내 유전자의 위치에 맞추어 나란히 접합하는 데 이를 시냅스라 한다. 접합된 염색체는 길이에 따라 몇 개의 지점에서 물리적으로 연결되고 이를 키아즈마라 부른다. 이곳에서 교차를 통해 상동 염색체 간의 유전물질이 교환된다. 복제되어 2배가 된 상동 염색체 쌍의 유전자는 같거나 거의 동일한데 교차를 통해 다음 세대에 서로 다른 형질을 물려주게 된다. 각각의 상동 염색체 쌍은 각각의 부모로부터 유래하였기 때문에 교차로 생긴 염색체에는 일부는 모계로부터 일부는 부계로부터 유전자가 섞여 있다. 이렇게 새롭게 섞여진 조합의 동일한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하며 이 대립유전자가 교차하면서 새로운 조합의 유전자가 생기게 된다. 교차는 유성생식의 유전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1감수 분열의 전기의 끝부분의 상동 염색체 쌍이 세포 중앙의 접도판에 배열되고 제1감수 분열 중기 1로 이어진다. 중기 1에서의 상동 염색체 쌍의 배열은 유전적 다양성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상동 염색체 쌍 중 모계의 염색체와 부계의 염색체가 무작위로 각각 양극에서 나온 방추사에 하나씩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후 제2감수 분열은 전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다. 염색체는 다시 응축되어 눈에 보이게 된다. 중기에서 복제된 염색체는 적도판의 일렬로 배열된다. 제2감수 분열 후기에서 동원체와 두 개의 염색분체가 양극으로 갈려 움직이고 말기 위에는 다시 핵막이 나타나며 반수체에 분리된 염색체를 갖는데 각 두 개의 세포는 서로 다른 핵을 갖게 된다. 세포질 분열은 두 개의 핵을 지닌 세포를 두 개의 완전한 세포로 나눈다. 결과적으로 작은 반수체 세포 4개가 만들어진다. 다음으로 사람의 배우자 형성에 관해 학습하자. 정자와 난자는 각각 반수체의 염색체를 지닌다. 정자는 작은 미생물체와 비슷하게 생겨서 19세기에 와서 과학자들은 정자가 정액에 기생하는 미생물이 아닌 수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세포임을 밝혔다. 정자의 형성과 분할을 정자 형성이라고 한다. 이는 이배체의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하여 정원세포라는 배수체의 세포를 생성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정원세포는 세포질이 축적하고 DNA를 복제한다. 이 상태의 세포를 제1정 모세포라고 한다.
그 후 제1감수 분열기에 각각의 제1정모세포가 분열하여 두 개의 같은 크기의 반수체 세포인 제2정모세포를 형성한다. 제2정모세포는 제2감수 분열을 하여 똑같은 크기의 정세포가 형성되고 그들은 여전히 붙어있는 상태이다. 정세포 단계 이후의 세포와 함께 붙어있던 세포질들이 떨어져 나간 후 성숙하여 정자가 된다. 한편 여성의 감수 분열은 난자 형성이라고 한다. 이는 역시 정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난원세포라는 이배체 세포에서 시작한다. 정원세포와 달리 난원세포는 서로 붙어있지 않고 각각 떨어져 각각의 세포는 여포세포로 둘러싸여 있다. 난원세포는 성장하여 세포질을 축적하고 DNA를 증식시켜 제1난모세포가 된다. 난자 형성을 위한 감수 분열의 특징은 난자 형성에서 세포의 크기가 다른 세포를 만들고 수정이 일어날 때까지 특정한 단계에서 분열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제1난모세포는 제1감수 분열을 통해 극소량의 세포질을 갖는 극체와 크기가 큰 제2난모세포로 분열한다. 남성의 정자 형성과 달리 여성은 태어나기 전에 제1난모세포가 만들어진다. 출생 시 모든 난모세포는 경기 1에서 멈추어진 상태이다. 사춘기 이후 한 개 또는 몇 개의 난모세포가 매월 제1감수 분열을 끝낸다. 이 난모세포는 다시 제2감수 분열에서 멈춘다. 이는 특정 호르몬이 촉진제가 되면 매월 제2난모세포를 배출, 즉 배란하게 된다. 만약 정자가 난모세포의 막을 통과하면 난모세포는 감수 분열이 완성된다. 극체는 버려지고 두 획이 접근하여 수정란을 형성한다. 여성의 감수 분열은 수정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만약 제2난모세포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수정되지 않은 제2난모세포는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되고 이것이 월경이다. 여성의 경우 사춘기에서 월경이 끝나는 폐경기까지 400개의 성숙한 난자를 배란한다. 난모세포는 여포라는 보호조직과 함께 난소에서 발달한다. 여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은 여성 생식 호르몬을 만들어낸다.